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이제 열 에너지 단원 마지막 수능 3점 테스트 풀어보도록 할게요. 63쪽이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질량이 MA, 온도가 4T인 물체 A 하고요. 질량이 MB고 온도가 T인 물체 B를 접촉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AB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열평형 도달했네요. 열평형 온도가 지금 ET로 주어져 있네요. 그쵸? 그럼 A는 얼마만큼 온도 차이 2T만큼 떨어진 거고요. B는 얼마? 여기서부터 T만큼 온도가 올라간 것이다.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질량이 지금 MC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3.5T 이 상태고 그 다음에 질량이 EMB 질량이 여기가 EMB네요. 좀 특이합니다. 이거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EMB고 두 배를 많은 B를 온도가 T인 물체 B를 접촉시켰을 때 BC의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질량이 지금 ABC가 2대 3대 4라고 되어 있을 때 ABC의 B열의 B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쵸? 요 상황인데 뭐 문제는 어렵지 않네요. 우선은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질량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질량을 고려해 줘야 되겠고요. 이제 비열이라는 건 이제 열적 특성이니까 우선은 요 지금 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A라는 녀석의 특징. A가 누구냐? 그 다음에 질량은 얼마예요? 여기서 어디 돼 있어? 2죠. 2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ET가 되겠어요. 이 열을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가스비거든. 이 열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요 밑에 있는 B한테 주는 거죠. 그럼 B는 이 열을 얼마큼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같은 온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B는 여기는 CB라는 캐릭터고 누구 B라는 애고 질량은 얼마?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 온도 변화는 얼마? T만큼 일어났다. 그래서 얘네들을 각기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보게 되면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 되기 때문에 뭐 얘네들은 다 신경 쓰지 말고 CA 대 CB라는 것이 얼마가 됩니까? 3 대 4라는 걸 우리가 하나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 C하고 B 관계, 그러니까 이제 B를 대충 알고 있으니까 이제 C, B 관계를 살펴보는 건데 얘도 보게 되면 얘는 얼마큼 온도가 떨어졌냐면 1.5T만큼 온도가 떨어졌고요. 여기는 얼마만큼 온도가 올라갔냐면 2.5T만큼 온도가 올라갔어요. 아니다. 2.5T가 아니구나. 자, 여기서 지금 선생님 잘못 계산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1T만큼, 그러니까 T만큼 떨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1.5T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우선 C라는 거, 비열 C라는 애가 결과적으로 여기서 얼마만큼 있냐면 4만큼 있죠. 그렇죠? 4만큼 있어요. 그리고 4만큼 있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얼마만큼? T만큼. 이 열량, 이 Q-라는 걸 누구한테 줬다? 그대로 B한테 준 거예요. B는 Q-라는 걸 받았죠. 그래서 CB라는 건데 문제는 이때 질량이 2B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질량을 3으로 했으면 얘는 여기서는 얼마가 된다? 6이 되는 거죠. 그때 온도 변화는 얼마가 된다? 여기는 1.5T가 되는 거죠. 요거 사고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9죠. 4, 9.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CC와 CB CC와 CB가 9대 4가 되니까 요거 순서대로 나타내면 CB 대 CC는 얼마? 4대 9가 되죠. 4대 잠깐만요. 4대 9. 그럼 여기 다행히 이제 뭐 다행은 아니고 편하게 4, 4 똑같으니까 요 순서대로 비율 어떻게 된다? 3대 순서대로 A부터 ABC 가면 3대 4대 9가 되겠죠. 3대 4대 9. 여기 3번 체크하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받은 열이 같다. 열량이 같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제인데요. 그림 가하나는 단면적이 같은 면적 같으니까 면적 신경 쓰지 말자고요. 원기둥 모형의 물체 AB를 단면이 일치하도록 접촉시켜 놓고요. 양끝을 80과 30인 열원에 연결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B 열 전도율이 각각 KA 그 다음에 KB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L과 EL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가하나에서 80도 열원에서 30도 열원으로 단위 시간 동안 전달된 열 에너지를 각각 QA, Q가 Q나라고 한다고 한다면 AB의 접촉면의 온도는 각각 70도랑 TB로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우선은 이동하는 열을 우리가 한번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얘는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여기도 높은 온도가 이런 방향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때 이제 얘는 길이가 두 배가 있고 KB라는 다른 애가 특징이 다른 애가 두 배 길이로 있고
여기는 이쪽으로 했었을 때 요 위치만 바꾼 건데요. 그쵸? 그때 이제 얘네들의 한번 상황을 살펴보면 어떻든 전달되는 열의 양은 같을 거니까 우선 간단하게 합시다. 면적은 똑같으니까 우선 KA라는 애가 우선 전달하는 거 이것도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접촉면이 70도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얘네들의 온도 차이가 얼마? 그렇죠. 10이 돼요. 1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로 봅시다. 1로. 시간은 동일하니까 시간 계산 안 해도 돼요. 똑같아요. 여기 흐르는 쉽게 말하면 이 열의 이동 양도 전달되는 이 전도되는 열의 이동 양도. 그러면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KB라는 애가 있고 온도 차이는 70에서 30이니까 여기는 40이 돼요. 근데 여기는 2배만큼 길이가 멀기 때문에 열이 전달되기 힘들겠죠. 근데 요 양이 같아야 된다. 되겠죠. 그리고 요거 계산해 주면은 10K고 요거는 20이니까 KA 대 KB가 어떻게 나와요? 자, KA 대 KB라는 캐릭터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2대 1로 열 전달을 해주는 그 효율이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 열 전달에 대한 특징이. 됐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거 한번 사용해 보게 되면 우선은 여기 KB니까 이제 요걸 1로 쓰면 돼요. 1이고요. 그 다음에 요때 온도가 TB잖아요. 80에서 TB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빼준 거. 80에서 TB를 빼준 거. 그리고 길이가 이제 2가 되는 거고. 얘랑 그 다음에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요 녀석은 이제 캐릭터가 이제 열 전달을 2배 잘해주는 애고 그 다음에 높은 온도가 TB가 되겠고 TB 빼기 낮은 온도 30 길이는 1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면 되겠죠. 요 계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4가 되니까 80 빼기 TB라는 것은 4TB 그 다음에 빼기 43 120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주면은 5TB라는 것이 이렇게 하면 200이 되니까 200 맞죠? 그래서 TB라는 요 접촉면에서의 온도는 얼마가 되냐면 40도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요 정도 풀어놓고 한번 우리 이제 보기 문항들 한번 살펴볼게요. 얘네들 KA하고 KB 그쵸? 요거 열 전도율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2대 1이다라는 거 우리가 바로 구했기 때문에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요 접촉면에서 온도까지 40으로 구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맞고. 자, QA와 Q가와 Q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달되는 열 에너지는 여기서 같잖아요. 이거 이용해서 우리가 구했는데 1대1이다.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고받은 열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내용.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낼 수 있는 게 굳이 이제 QA 그러니까 Q가나 Q나를 구하라고 할 수 있겠지. 구하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값은 똑같은데 요 40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여기 40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요 20 나오죠. 20 나오는 거고 여기다 대입해 줘도 얼마 나오겠어요? 똑같으니까 얼마? 20 나오죠. 그렇죠? 바로 요 내용. 정답 우선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피스톤 위에 질량 M인 추가 놓여 있는 밀폐된 실린더 안에 부피가 V이고 온도가 T인 이상기체가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정 1에서처럼 피스톤 위에 놓이는 추를 이걸 치웠어요. 치웠더니 기체 온도는 T로 일정한 상태에서 요거는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1.2로 증가가 되어 있고요. 여기 증가됐고요. 과정 2에서처럼 피스톤의 질량이 이제 M인 추를 2개로 올려놨더니 온도는 역시 일정한데 부피가 V-로 감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애부터 한번 뽑아가지고 요 상황들을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하면 돼요. 우선은 여기서 보게 되면 요 상황 가장 매력적인 요인은 이제 온도라 그랬죠. 선생님은 그래요. 그럼 이때 부피가 이제 주어져 있고요. 요 상황에서 압력을 그냥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P로 놓자 이거지. 요때 압력을 요걸 P로 놓겠다 이겁니다. 그럼 두 번째 과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때도 지금 상황은 T로 똑같아요. 근데 부피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1.2V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우리가 5분의 6V라고 나타내자고. 그럼 이거 압력 안 봐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6분의 5P가 돼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얘가 변화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을 봐도 가장 매력적인 T를 온도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때는 V-인데 여기서는 지금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V-도 모르고 P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구하면 되겠죠. 이 녀석을 구하라 이제 요 문제인데 우선 잘 봐세요. 여기서는요. 우선 이 추라는 녀석으로 우리가 요거를 좀 활용을 하면 좋은데 P라는 녀석이 지금 요 상태로 정지했기 때문에 얘는 요 압력, 이 기체가 얘가 지금 막 요 피스톤이 막 밀려 올라오고 하는 걸 버티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P라는 녀석을 빨간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작용해 가지고 얘를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누르는 압력을 작용하는 애들은 누구냐? 누르는 힘을 작용하는데 이제 어떻든 면적은 똑같으니까 이제 압력을 그냥 얘기할게요. 누구예요? 우선 대기압 존재하죠. 그 다음에 얘 추에 대한 거. 추에 대한 건 힘이 뭐예요? mg에다가 요 면적을 우리가 s라고 할까요? 그럼 요 s 날려준 거, 면적 날려준 거, 요거 압력이에요. 즉 여기서 보면 요 P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게, 자, 요 P라는 것은 대기압을 P0라고 한다면 P0와 지금 추의 압력을 버티고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그래요. 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상황에서는 지금 문제는 얘가 압력이 얼마로 바뀌었냐면 이제는 이렇게 버티고 있는 압력이 6분의 5 P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만 남아있냐면 추는 날아가고 여전히 대기압만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대기압하고 지금 얘하고 지금 견주고 있으니까 대기압이 얼마? 6분의 5 P라는 걸 알 수 있죠. 끝났어요. 이 녀석 여기다가 우리가 적용해주면 이 추의 압력을 구할 수 있죠. 즉 P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6분의 5P에서 더하기 S분의 그러니까 mg라는 거 추의 압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추의 압력이라는 거 하면 자 추의 압력이라 하면 결과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6분의 1P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 이 상황을 보세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P0라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추가 두 개죠. 요게 두 개가 있으니까 6분의 2P가 눌려지고 있고요. 그때 그걸 버티고 있는 게 P-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 구하고 싶은 요 P-라는 거 요거 요 녀석 요 P는 P-로 한번 쓸게요. 요 P- 야야야 이거 지우개 좋았어요. 잘 지워졌어요. 요거 P-하고 요게 이제 버티고 있다. 이걸 여기다 그리지 말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 그럼 P-는 어떻게 되냐면 P0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6분의 2P를 버티고 있는데 P0라는 거 우리가 구해놨잖아요. P0 얼마예요? 6분의 5죠. 그러니까 요거를 6분의 5로 쓰게 되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쓸게 그냥 6분의 5로 쓰게 되면 6분의 5P를 쓰게 되면 이게 6분의 7P를 버티고 있다. 그럼 여기 쓰는 게 얼마냐면 이게 6분의 7P가 되니까 요게 PV가 지금 T죠. 그럼 이 V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7분의 6 V가 돼야지만 어떻게 돼야 된다? 예, 요게 이제 T를 유지할 수 있다. 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7분의 6V 2.3번? 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그 이론 강의에서도 자세히 유도했잖아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육 면체 속의 질량이 M이고 평균 속력이 V인 N개의 단원자 분자가 이상기체가 있을 때 기체 압력 구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따라가는데요. 우선은요, 가부터 보면 한 개가 X축 방향으로 벽과 충돌 시 분자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가는 거 벽이 한번 막아서 내 운동량 한번 죽여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운동량으로 나를 다시 되튕겼다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충격받았다? 그렇죠. 2배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거대로 쓰게 되면 2배의 mvx만큼의 충격량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 충격을 이만큼 받은 거예요.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이잖아. 그래서 충격받은 만큼 운동이 변했어요. 그 얘기니까. 그런데 이제 왕복거리는 시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평균 힘, 이 충격량에서 시간, 그죠? 시간을 날려주면 그 힘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나눠주겠다. 이거 그냥 여기에서 이것만 구해놓으면 이거 나눠주면 되겠죠. 맞죠?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L분의 MV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n개가 있어야 되니까 n을 곱해주고요. 한 평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구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Vx가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구하려면 뭘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V 전체적인 거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이거 다 했으니까 뭐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이거 눈으로 할까요? 눈으로? 이거 눈으로.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 Vx축의 속도 성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체 속도 성분의 3개 중에 하나다. 그 얘기예요. 3개 중에 하나다. X, Y, Z로 막 온 난동을 피우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거 대입을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 3분의 1이 들어가는 녀석 찾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V가 6이 아니라 이게 X 한 방향의 성분이 아니고 전체 평균을 나타내는 거가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3L 세제곱이지. 이게 이제 부피 V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M 그 다음에 V제곱 X제곱 여기 빠져야 돼요. 그 다음에 M 뭐 이렇게 곱해주는 거 이렇게 찾으면 되니까
정답이 3번인가요? 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5번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동일한 단일 실린더 AB의 각각 질량이 MA 그 다음에 MB인 단일 피스톤이 도르래 연결되어 정지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B에는 같은 몰수의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같은 개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양으로 밀고 뭐 이런 거 개수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실린더 안의 온도는 T0로 갔다 해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좀 주어졌어요. 그쵸? 기체의 부피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도 보이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돼 있는데, 여기서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거 뽑아내 버리죠. 우선은 이 A 상황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T0. 그쵸? 근데 B도 T0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걸 갖다가 PV로 나타낼 수 있다. PV로 나타낼 수 있는데, 문제는 눈으로 봐도 B가 V가 크죠. 요걸 선생님 A라고 쓰고 요걸 B라고 쓸게요. 근데 얘들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에 비해서 얘네들만 비교해 봤을 때 P는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을 쓰게 되면 이렇게 쓸게요. P가 작고 그 다음에 부피가 큰 상황.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부피가 작죠. 부피가 작은 대신 P가 큰 상황, 이런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A 같은 경우가 지금 P가 크다 그랬죠. 부피는 작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크지만 압력이 작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지금 버티고 있는 압력이 작은 거고, 지금 버티고 있는 압력이 큰데, 얘네들이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MA하고 MB하고, MA가 지금 찍어 누르는 압력, 사실은 여기서도 이제 이 힘으로 비교해야 되는데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거 생략하면 압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찍어 누르는 압력이 크다는 얘기고, 얘는 그만큼, 그러니까 똑같이 쓰면 이거예요. 얘는 이렇게 찍어 누르는 압력이 이 P만큼이고, 얘는 이거 찍어 누르는 압력이 이 P만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다? MA가 MB보다는 질량이 크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선생님이 이점 테스트 때도 설명했지만 이거 여러분들 익숙해져야 돼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되게 간단한 거거든. 꼭 이거 여러분들이 꼭 PV는 NRT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어색해하는 친구, 혹시 그런 친구는 좀 덜 하겠지만 3점부터 이게 달려드는 친구 있을 때 선생님 이게 뭐예요? 막 이럴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2점 때 선생님 이거 자세히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됐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거 한번 해결해 볼게요. 기체 압력 물어봤어요. A에서 B보다 작다는데 A가 크잖아요, 지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따라서 질량도 A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 이거 맞고요. 자, 기체 분자 한 개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온도 얼마? T0 주어졌고요. 그러니까 A에서도 T0 주어졌고 B에서도 얼마? T0 주어졌죠. 그래서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헤매질 않는데, 이 평균 운동 에너지의 의미가 모른다. 그러면 이건 뭐 다 끝난 거지. 이게 온도예요, 온도.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온도라고 외우라는 게 아니고 당연하잖아. 선생님 온도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이 온도의 정의가 되게 중요한데, 이 안에 있는 그냥 뭐 기체 분자들이 마구 날뛰고 있는 이 에너지, 이 에너지는 뭐라 해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얘가 30일 수도 있고 31일 수도 있고 뭐 28일 수도 있고 온 난리 법석인데, 걔네들을 평균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숫자로 딱 하니 나타나는 게 그게 온도라고. 온도 예를 들어 30 켈빈 막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전식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물리 강의 하면서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였죠? 변화, 결과,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이 결과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이 온도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여러분들이 온도를 어려워해. 이거 짱이거든. 짱이에요, 짱. 됐죠? 자, 그래서 온도가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균 운동 에너지는 같다. 개별적으로는 다르다 하더라도 평균 결과값은 똑같다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정답은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어서 6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은 밀폐된 실린더 안에 압력, 부피, 온도, 몰수가 각각 P, V, T, N 이렇게 주어진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가 질량이 라지 M인 피스톤에 압축되어서 피스톤이 정지해 있다 해서 지금 힘의 평형이 일어나고 있고, 면적도 같기 때문에 그냥 압력이 같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그쵸? 나타낸 것으로 피스톤 위의 공간은 진공 상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뭐 대기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여기는 아무런 뭐 압력이고 힘이고 압력이고 가하는 거 없어요. 자, 피스톤 단면적 S로 동일하고요.
다 동일해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기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는요, 가에서 실린더가 중력과 나란한 방향으로 가속도 G로 운동할 때 피스톤이 다시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실린더 안의 기체 부피가 감소했대요. 여기 있는 기체 부피가 지금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얘가 어떻게 됐다? 쉽게 말하면 M이 여기가 찍어 눌렀다는 얘기지. 아니, 주사기 생각해봐. 얘가 왜 갑자기 줄겠어? 여러분이 찍어 누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게 관성력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 가속 운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상기체 온도는 T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 다시 T부터 보게 된다면, 자 이렇게 볼게요. T부터 보게 된다면 처음 상황 어떻게 되냐? P하고 T 상황이에요. 아니, P하고 T 상황이 뭐야? PT 뭐 저기 피지컬 트레이닝이야? P하고 V 상황이죠. 됐죠? 근데 이 P라는 녀석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진공이니까 얘는 mg, 라지 mg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면적 S 날린 거. 이게 저기 압력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고, 지금 얘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T 상황이랑 똑같은데 문제는 여기 압력은 원래 얘가 작용하는 mg뿐만 아니라 관성력 mg가 또 추가가 돼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EP로 쓸까 그냥? EP가 된 거지 뭐. 요 P가 이제 S분의 mg니까. 그리고 나서 부피가 어떻게 되면 되겠어? 그러면 이게 상황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부피는 2분의 V가 될 거다. 이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부터. 자, 가에서 P는 요거다. 그쵸? mg분의 S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나에서 실린더의 가속 방향은 윗방향이다. A방향이다. 맞고요. 나에서 기체의 부피는 3분의 2V가 아니고 얼마? 2분의 1V. 그쵸? 절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는 단열 실린더 속에 몰수는 같고요. 질량이 서로 다른.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자, 몰수는 같고 질량이 서로 다른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 AB를 단열 피스톤을 이용해서 분리시켜 놓았더니 가운데 있던 피스톤이 처음에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이거지. 그래서 움직이는 후 정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요 피스톤이 정지한 상태에서 두 기체의 속력에 따른 이제 정지한 상태에서 요 상태 지금 이제 요 그림 진한 그림 상태 여기서 두 기체 속력에 따른 기체 분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몰수가 같다는 얘기는 개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방에 여기에 3명이 있다면 여기도 3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애들이 있다면 사실 이렇게 될 이유가 없죠. 근데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는 똑같은 애가 있을 때 여기가 3명이고 여기가 10명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애들이 똑같은 애들이니까 난동을 피우니까 이제 이쪽으로 압력을 하니 뭐 이런 거 했었는데 똑같은 경우라도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애잖아. 그래서 A방에 지금 현재 A방에도 3명이 있고 지금 B방에도 3명이 있어. 이게 몰수가 같다는 게 이 얘기거든. 근데 여기 A방에는 스모 선수들이 있고 스모 선수들 이제 뭐 씨름단 이거 막 미는 거니까 우리가 스모로 합시다. 스모 선수 3명 있고 여기는 일반적인 야리야리한 야리야리한 우리 초등학교 초등학생 3명 있다. 이걸 어떻게 같이 보겠냐 이거지. 이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전을 보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PA하고 PB를 봤을 때 PA가 우세했다는 얘기야. 이해가죠? 그 얘들을 밀어붙인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밀어붙이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거 나중 후반전에는 PA하고 PB가 같아진 겁니다. 그래서 정지한 거죠. 만약에 계속 얘가 우세하다면 계속 끝까지 밀어붙였을 거 아니야. 그렇죠? 바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기억부터 볼게요. 자, 가에서 A가 한 일은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들어와야 돼요. 같죠? 안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뭐 지금 처음 공부하면 이제 안 돼도 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익숙하게 되면 이 말이 전혀 이질적이지 않고 당연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거든요. 선생님 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가 상황을 우선 여기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은요 여기서 A는 말이죠. 우선 안 먹었어요. 여기 어딜 봐도 무슨 스모 선수들한테 뭐 이게 뭐 먹여줬다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 그 상황에서 내부 에너지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지금 일을 했어요. 부피가 팽창했거든.
이해갑니까? 이제 이게 하나하나 해석이 되는 건데 어떻든 간에 얘가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얘는 일을 했다. 응? 그러면 얘가 일을 했으면 어떻게 된다? 스모선들이 어떻게? 살이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살이 빠진다는 얘기는 온도가 내려갔다는 얘기죠. 거꾸로 돌아가면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압력은 어떻게? 압력은 내려갔기 때문에 압력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이해갑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게 막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B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게 이제 A 상황이었고 요게 A 상황. A 방에 있는 상황. B 방에 있는 우리 가엾은 초등학생들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들도요. 우선 먹이라고 야, 너 말을 그러면 안 되지. 먹이가 뭐? 미안합니다. 예. 어이? 힘내고 우리 초등학생들 선생님이 미안. 자, 아무것도 안 먹여줬어요. 얘도 먹여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됐냐면 얘네들이 지금 이게 밀려와 가지고 부피가 어떻게 됐냐면 줄었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좀 색깔도 달리해서 부피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일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죠? 안 먹었는데 일을 받았으니까 이제 반대로 살이 찌는 거죠. 살이 찌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압력은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충돌 횟수가 늘어날 거니까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어진 조건 요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요 녀석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처음 조건에 보다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압력이 떨어졌고요. 얘는 압력이 증가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 처음에 잘 보세요. 자, PA가 PB보다 압력이 컸어요. 그래서 밀어붙인 거야. 그런데 얘가 압력이 점점 떨어지죠. 얘는 압력이 점점 떨어지고 얘는 압력이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언제까지? PA가 PB가 같아질 때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정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압력 점점 떨어지면서 처음엔 컸지만 점점 떨어져서 작아진 상태로 처음에 여기 초등학생들 압력은 작았지만 압력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져가지고 얘네들이 균형을 맞추는 이런 상황에 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주고받은 일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쉽게 말하면 A가 한 일이 B의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A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똑같다. 그러니까 일한 만큼, 운동한 만큼 살 빠졌다 이 얘기랑 얘가 일을 받은 만큼 살쪘다 이 얘기랑 그럼 얘네들이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얘가 일한 만큼 어떻게 B가 살쪘다. 이해가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A가 한 일은 요거 한 일만큼 A가 살 빠졌다도 되고 B가 살쪘다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거든. 되겠죠?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살펴볼게요. 피스톤이 정지한 상태에서 AB의 온도는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 피스톤이 정지한 상태에서 여기서 주의할 상황이 이제 이 피스톤이 정지해 있기 때문에 이 후반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PA하고 지금 PB가 같은 상황이죠. 같은 상황인데 문제는 부피는 A가 더 크다고. 부피가 A가 더 커. B보다.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온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의 A의 온도하고 요게 이제 여기다 쓸게요. 요거는 이제 TB의 온도인데 당연히 얘가 크다고요. 그래서 TA 온도가 더 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는 같은 게 아니라 A가 더 크다. 우리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디귿이 남았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좀 의아스럽다는 거죠. TA가 더 크다라는 얘기가 TB보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 분석했을 때 보면은 이 평균 속도가 결과적으로 속력이 A보다는 B 쪽이 훨씬 크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온도가 높은 거죠.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A가 더 에너지가 높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우리가 이제 기체들을 봤을 때 스모 선수들끼리면 스모 선수들끼리 초등학생들이면 초등학생들끼리 봤을 때 질량이 같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속도가 클수록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온도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그 비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질량이 차이가 나도 많이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A가 TA가 훨씬 커. TV보다 크다는 건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구했어요. 이걸 통해서 구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큰데 속도는 느려. 그러니까 질량이 얘보다는 어마무시하다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을 다 통합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에너지가 더 크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 가죠?
초등학생하고 저기 스모 선수하고 달리기 하는데 초등학생이 스모 선수보다 2배가 빠르다고 해요. 오, 속도가 2배야. 근데 이게 제곱하면 4배잖아. 그래도 여러분 스모 선수랑 부딪힐래? 초등학생하고 부딪힐래? 느낌 따고죠? 질량이 큰 애기 때문에 이게 질량이 커서 많이 크기 때문에 무서워. 무섭다고. 초등학생은 우리가 안아주기라도 할 수 있잖아. 그쵸? 바로 그런 겁니다. 스모 선수는 안아주는 게 아니라 끔찍합니다. 그쵸? 예, 완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왜냐면 그냥 온도가 얘가 크기 때문에 A가 크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이제 운동량을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량을 여기서 계산을 해보죠. 우선 TA가 TB보다 크다는 거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던 내용이고 이 얘긴즉슨 이제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A가 운동 에너지 B보다 크다. 이제 운동량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를 이제 운동량 형태로 바꿔주면 EMA라고 그 다음에 PA의 제곱, 운동량 제곱 형태로 나타내주고 근데 얘가 크다는 거고 EMB로 해주고 PB의 제곱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스모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크죠. 응? 분모가 더 크다고 이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이 크려면 얘는 운동량이 더 커야 되겠다는 거지. PB보다 PA가.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뭐죠 이게? 디귿. 기억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문제예요. 계속 일편적 이게 단편적으로만 여러분들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여러분들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얘가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온도가 높다라고 그런 거를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8번인데요. 그린 가는 부피가 동일한 상자, 단열 상자, A, B가 동일한 종류의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가 각각 1몰 1몰씩이야. 우선은 부피가 동일하고요. 얘네들 똑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1몰 2몰씩 들어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여기 기체 분자가 한 명, 사람처럼 한 명 들어있다고 하면 여기는 2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2명이 들어있어요. 같은 부피 안에. 그 다음에 기체 절대 온전은 T0로 같다. 지금 얘네들의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보게 되면 얘가 여기서 난동 피우고 있거든. 그럼 얘가 막 때리고 있다고 막 튀어나가면서 그럼 얘 압력 얼마예요? P라고 한다면 얘는 2명이서 똑같은 애들 2명이서 똑같이 난동 피우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2P가 돼야 되지. 이걸 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굳이 공식으로 하자면 여기는 PVNRT에서 얘네들 T0로 똑같죠? 여기 보면 T0로 다 똑같잖아요. 여기 T0 여기도 T0 T0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R이라는 거, V도 똑같죠? R은 이제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여기 보면 얘 1몰이니까 여기 1 대입하면 그냥 P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몰이니까 2 대입하면 P가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P라고 하면 여기가 2P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선생님 자꾸 무슨 살 빼고 살찌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동화스럽잖아. 근데 이런 생각을 자꾸 많이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제 그런 생각 안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착착착착 이게 압력 2배 이렇게 바로 되거든요. 되겠죠? 자, 그림 나는요. 가에서 A, B에서 각각 동일한 열량 Q를 매겨줬대. 여기서 Q를 먹여주고 여기도 Q를 먹어줬더니 A, B의 기체 온도가 각각 ET0 그 다음에 T가 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얘는 이제 2배가 됐는데 얘는 이제 얼마가 됐는지 이 T 구하라는 거 분명히 나오겠네요. 되겠죠? 바로 이런 상황인데 기억부터 보게 되면 가에서의 기체 압력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B에서가 A에서 2배, B가 아까 2P 요게 됐고 A는 P 이렇게 하니까 2배 요거 맞는 내용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데 자 T가 여기에 3T0다 해서 요거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 요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선 이걸 좀 주의해야 돼요. 얘가 지금 Q를 먹어서 난동 피웠을 때 이제 쉽게 말하면 T0가 늘었다고 한다면 얘가 Q씩 먹고 나서 난동 피우면 2배니까 얘는 2T0가 늘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Q라는 걸 준다는 걸 빵 하나 준다고 생각하면 얘는 빵 하나를 온전히 먹지만 얘 빵 하나를 반 개씩 먹어가지고 난동 피우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조금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은. 우선은 지금 먹여주는 걸 Q라고 했을 때 요 가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가에서 나로갈 때 요 A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녀석은 어떻든 간에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은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히 먹은 게 다 살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2분의 3의 nRT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T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자 2T에서 그러니까 T 다시 선생님 하던 방식으로 T0에서 2T로 이제 2T0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요게 1몰이고, 그쵸? R은 신경 쓰지 맙시다. 그 요거 1이니까 결과적으로 요때 얘가 먹은 양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의 T0가 되는 거예요. 됐죠? R은 그냥 신경 안 써서 뺀 거예요. 그럼 요 비상제에서 얘가 똑같이 Q를 먹었어. 근데 얘도 부피 변화하니까 일 안 하거든. 운동 안 한다고. 다 살로 가는데 2분의 3에 여기는 곱하기 2가 되고, 그쵸? R 신경 안 쓰고 한다면 여기다 이제 R 이렇게 표시하고 없앨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T0에서 T로 갔단 말이야. 이건 계산을 좀 해줘야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면 얘는 3 얼마? 3 그 다음에 T 빼기 T0가 되는 건데, 얘네들이 먹은 양이 빵 한 개씩으로 똑같다 해서 얘네들이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같게 놓게 되면 3들 없애면 자 2분의 1 T0는 T 빼기 T0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계산해 주면은 T라는 거는 여기로 넘어가면 2분의 3 T0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T라는 것은 3T가 아니라 3T0가 아니라 2분의 3 T0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얘들이 나눠 먹는다는 거야. 나눠 먹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난동을 피우다 보니까 온도 올라가는 게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거고요. 디귿에 보면 나에서의 기체 압력 물어봤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최종 상황이 지금 이제 나에서 A 같은 경우는 2T0예요. 근데 이제 부피는 똑같은데 그때 P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놓게 되면 얘가 아까 P를 놨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면 2P가 되겠죠. 2P.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이제 우리가 구했죠.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얼마냐면 2분의 3 T0.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 T0일 때 부피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V였어요. 맞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P는 뭐가 돼야 됩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T0라는 게 우리가 2P의 V였잖아요. 2P의 V였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 2분의 3이라는 건 여기 3P가 들어가면 되겠죠. 맞죠? 2 나눠주고 2 나눠주면 없어지고 거기다 3배니까 3P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의 압력 물어봤으니까 압력을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면 2P하고 3P 비교 2P 대 3P 그래서 2 대 3이 되는데 B가 얘에서 3배라고 되어 있는데 3배 아니죠? 1.5배가 되겠네. 1.5배. 그래서 잘못됐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그림과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단열 피스톤에 의해서 같은 부피로 나누어진 단일 실린더 AB 내부에 동일한 종류의 이상기체가 각각 1몰과 3몰. 들어있는 양이 다르네요. 여기 하나 들어있으면 여기는 3개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피스톤이 지금 정지한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나는 가해 상태에서 피스톤을 핀으로 고정시킨 다음에 이제 운동 못하도록 막아 놓은 거죠. 그 다음에 A와 B에 각각 Q와 3Q에 열을 가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우리 바로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문제는 다른 종류라면 여기 스모 선수가 있고 여기는 초등학생 3명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맞먹는다 이럴 수 있는데 똑같은 애들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 똑같은 애가 예를 들어서 뭐 스모 선수면 스모 선수 1명인데 똑같은 스모 선수가 여기는 3명이 들어있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힘의 평형이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야.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압력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지, 얘네들의 에너지 자체가 A가 이제 에너지가 3배 크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3T라고 한다면 여기는 T가 되는 바로 이런 현상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문제를 보고 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똑같은 애가 똑같은 에너지로 하면은 이쪽이 3배 커야 될 거 아니야. 난동을 부린다면. 이해가죠? 그럼 굳이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우선은 지금 압력 같은 상태죠. 그 다음에 부피도 지금 똑같아요. 지금 같은 부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PV라고 쓰게 되면 이제 NRT인데 여기는 1몰이니까 1 쓰고 뭐 R 쓰고 그 다음에 이제 TA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PV인데 이것도 똑같거든요. 크기가. 그쵸? 크기가 똑같아요. 그 상태에서 얘는 3 쓰고 그 다음에 R 쓰고 T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같아야 되잖아 지금. 그쵸? 그래서 우리는 TA가 3TB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를 T로 놓으면 얘가 3배 온도가 높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한 명씩 에너지가 뭐 TTT라고 한다면 얘는 한 명이 3T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에너지 양으로 봤을 때 딱 균형을 맞추고 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굳이 공식 안 쓰더라도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기체부자 한 개 평균 속력을 물어봤어요. A에서가 B에서의 3배다라고 돼 있는데
주의할 것은 이제 온도가 3배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3배가 맞지만 이제 속력을 물어봤거든. 그래서 A가 3배는 맞지만 에너지는, 속력은 여러분 알겠지만 2분의 1 mv 제곱이죠. 이게 루트 씌워줘야 되기 때문에 3배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루트 3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이제 나로 넘어갔어요. 기체 온도의 증가량을 물어봐서 이것도 이제 약간 말장난 같은데 B가 S의 3배라고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얘는 Q라는 걸 먹여줬죠. 이 상황에서 Q라는 걸 먹여준 거고 얘는 3Q라는 걸 먹여준 거야.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은 지금 일을 못 하거든요. 여기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이 먹은 양을 다 살로 가기 때문에 다 온도 올리는데,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면 이 증가량이라는 거는 Q라는 것을 먹었으니까 얘가 빵 하나 줬다고 생각해봐. 빵 하나 먹었어. 그만큼 살찐다고. 근데 여기는 빵 3개를 얘가 3개 먹고 얘가 3개 먹고 얘가 3개 먹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하나씩 밖에 먹을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먹은 빵의 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씩으로 똑같은 거야, 이 상황이. 얘는 3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온도의 증가량이라는 거, 살찌는 양이라는 거, 얘 살찌는 비율, 살찌는 비율이 어떻게 된다? 각각 봤을 때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 잘 파악해야 돼요.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좀 낚이는 거거든. 이 녀석도 한번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자, 요거 지금 여기서 Q 먹이는 거 A를 살펴보면 Q 들어왔죠? Q라는 걸 이제 먹여줬어요. 내부 에너지 이게 변화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일을 할 건데, 문제는 이제 일은 안 하니까, 그래서 요 녀석만 구하면 돼요. 그쵸? 그럼 이건 2분의 3에다가 어떻게 하지? 1몰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nRT 1 곱하기 R 곱하기, 그 다음에 얘가 온도 변화가 얼마냐 이 얘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3Q 빵 3개를 먹여줬다고. 마찬가지로 내부 에너지랑, 그 다음에 얘가 일할 건데 일은 못하니까 고정돼 있으니까 다 살로 갈 거다. 2분의 3, 여기서 문제는 뭐야? 3마리잖아, 3명. 그쵸?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델타 T이기 때문에 이 델타 T.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얘네들은 뭐 다 뭐 신경 쓰지 말고, 똑같은 애들 신경 쓰지 말면 결과적으로 델타 TA가 Q고요. 델타 TB도 3 델타 TB가 3Q기 때문에 3들 없애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Q다. 그러니까 하나씩 먹는 거다 이거지. 여기는 빵 3개 줬지만 3명이니까 나눠 먹으면 결국엔 이 사람 한 명당 어떻게? 각각 빵 하나씩 먹었어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기억니은 틀렸고요. 디귿 보면 핀을 제거하는 순간 피스톤은 왼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돼 있어요. 그쵸? 이건 또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문제긴 한데, 결과적으로 얘네들 하나씩 먹었지만 어떻든 균형 상태, 이 균형 상태에서 지금 이게 빵 하나 주고 빵 3개 줬잖아요. 결과적으로 빵 들어간 양 따지면 어떻게 된다? 얘가 하나 들어가고 얘는 3개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3배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지, 압력은. 그래서 이쪽으로 밀리겠다 이 얘기예요. 이걸 푸는 순간. 이해갑니까? 예, 바로 이런 거.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요거 하나 맞네요. 10번입니다. 그림은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점선은 등원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BA 과정은 등적 과정이다. 그 다음에 BC 과정은 등합 과정, 뭐 BD 과정은 등원 과정, CD 과정은 뭐 단열 과정. 이제 이런 게 사족이죠. 굳이 이런 거 설명 안 해줘도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BA 과정 등적 과정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동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은 거 다 100% 살로 가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등합 과정이란 건 가장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먹은 것 중에서 운동한 거, 그래서 일한 거 빼고 나머지가 살찌는 과정. 그 다음 등원 과정이라는 건 살이 찌지 않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먹었으면 먹은 만큼 다 운동했다, 일했다는 얘기고 100%. 그 다음 CD 과정은 단열 과정인데 이건 단식 과정이죠. 단식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운동을 했으면 살이 빠지는 과정, 이런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BA 과정하고요, BC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자,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물어봤는데, 기체 내부 에너지,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이거부터 생각해요.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변화량이라니까, 이거는 뭐 2분의 3의 델타 PV 이거 생각하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선 내부 에너지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뭐예요? 가장 매력적인 물리량인 온도를 떠올리면 된다고. 그럼 여기 BA 봐봐요. BA. 얘는 지금 운동 안 하죠. 운동 안 한다고.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요 B에서부터 가는 요 A 과정을 보게 되면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100% 어떻게 돼?
이게 지금 만약에 먹었다고 하면은 100% 살로 가는, 그렇죠? 이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과정으로 가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녀석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온도 변화가 T2에서 출발해가지고 T1으로 갔다는 거예요. T2에서 T1으로 갔다. 이 차이만큼이 바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되고, BC 한번 볼래요? BC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얘는 등압 과정이기 때문에 먹은 것 중에서 지금 부피가 팽창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피가 이렇게 팽창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만큼 일했어. 그리고 나머지가 살쪘는데, 자, 얘 한번 볼게요. B에서 C로 갔는데도 살찐 거 그냥 온도로 보라고. T2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T1으로 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살찐 양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네. T2에서 T1으로 가는 거.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내부 변화량, 에너지 변화량은 같다. 이거 우리가 바로 체크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죠? 얘는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먹은 거 다 살로 갔고, 얘는 운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거 살로 갔는데 그 둘이 어떻게 돼?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그렇지. 얘가 더 많이 먹었다는 얘기지.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운동하고 빼고 남은 거 살쪘는데 어떻게? 오로지 운동 안 하는 애랑, 그러니까 운동 안 하고 100% 살찐 애랑 똑같다는 거죠. 더 먹은 거야, 더 먹은 거, BC가. 이런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미음 볼게요. BD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라고 했어요. 자, BD 과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서 보면 온도가 T2라는 온도로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절대 살찌거나 빠지는 그런 변화가 없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안 하고도 이게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고 그냥 풀라 그러면 그냥 탁탁탁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수준이 될 거예요. 어떻든 간에 볼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요 녀석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등온 관계니까 온도 변화가 없다. 살찌지 않는다는 거거든. 근데 분명히 부피는 변화했거든. 늘었거든. B에서 D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늘었거든. 보이죠? 여기 해놨네.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얘는 일을 했어요. 즉 운동을 했다고. 운동을 했는데 전혀 살찐 거 변함 없어야 돼. 그럼 여기만큼 어떻게 돼? 먹었다는 얘기지, 얘가. 얘랑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먹은 족족 100% 어떻게 된다? 운동을 해서 절대 살 변화, 살찌고 빠지는 게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일을 했는데 운동을 했는데 살이 빠지거나 찌는 게 없었어. 특히 빠져야 되는데 일을 했기 때문에 빠지는 게 없었어. 그럼 먹었다는 얘기고, 그렇죠? 딱 먹은 만큼 일했다는 얘기고, 먹었다는 건 뭐다? 흡수했다는 얘기지, 그렇죠? 영양소를 흡수했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 니은도 맞는 거. 자, BCD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 물어봤고요. 그 다음 BD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 물어봤는데, 이건 여기 무슨 지표가 주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야말로 그냥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래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래프 줘놓고 그냥 그래프 해석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우선 여기 보게 되면 BCD에서 얘가 일한 거는 요 그래프의 밑면적이 되거든. 그래서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B하고 D 과정에서는 그 그래프의 밑면적이니까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 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이 지금 쉽게 말하면 더 얘가 일을 했냐면 지금 잘 안 보이죠? 조금 분홍색으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BCD로 가는 게 이만큼의 면적에 해당하는 양, 요만큼을 더 일한 거죠. 그쵸? BD 과정보다 한 일은 이렇게 더. 그래서 같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력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넘어갈게요. 근인과는 단열된 실린더에 1몰의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가 들어있고요. 단열된 피스톤에 일정한 양의 모래를 떨어뜨리면서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열을 가하다가 모래를 떨어뜨리는 것을 또 멈춘 상태에서 계속 열을 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좀 상황이 복잡한데요. 그림 나는 이상기체 상태가 A, B, C로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복잡하지만 여기에 그 상태의 변화를 여기 다 주어졌으니까 이거 가지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되어 있는데, 기체가 한 일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증가량, 그렇죠? 온도 변화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기체 흡수한 열 에너지, 열량 물어보고 있습니다. 열 에너지니까 그건데요. 이거 뭐 계산 문제네요, 보니까. 그럼 우선 기억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AB하고 BC 과정, AB하고 BC 과정인데 우선은 한 일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WA에서 B 요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여기서는 얼마냐면 압력이 PA, 그 다음에 2V였죠. 그 다음에 B에서는 OP하고 4V가 돼요. 그러면 이 일한 것은 얼마만큼 압력으로, FS잖아, 일한 거는. 얼마만큼 압력을 얼마만큼 밀어 제꼈냐 이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압력 자체가 변했죠. 힘이 변했어요. 그럼 P하고 OP하고 평균 얼마죠? 3P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 그냥 그대로 쓰면, 자, P에서 OP로 변했죠. 그의 평균 내줘야 되겠고, 부피 변화는 2V에서 4V죠. 그래서 2V에서 4V로 변했다. 이 녀석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W 뭡니까? B에서 C 물어봤어요. B에서 C를 물어봤는데 이거 쓸데가 없다. 쓸데가 부족해서 밑에다 쓰겠습니다. 이 W에서 B에서 C 과정을 보게 되면 압력이 OP로 똑같아요. OP로. 얘는 힘은 똑같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가 얼마큼 되냐면 4V에서 8V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4V에서 8V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해 주면 얼마가 되죠? 요거 3P였고 아까 3P에다가 요게 차이가 2V니까 총 토탈 얼마? 6PV가 되는 거고 요 녀석은 5에다가 4 곱해주면은 40이죠. 40. 5에다가 4 하면은 40이 아니고 20이구나. 20. 그렇죠? 그래서 20PV가 되니까 10분의 3배에서 요거 나눠주면 얼마가 되죠? 10분의 3 맞네요. 요거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내부 에너지 증가량 물어봤으니까 이건 그냥 계산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마찬가지로 A에서 B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요 녀석은 2분의 3에다가 그쵸? 2분의 3에다가 A가 P하고 2V죠. 그쵸? P하고 2V. 그래서 P 2V에서 어떻게 변했냐면 5P에서 4V로 변했어요. 그래서 5P하고 4V 요 녀석이에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이번엔 B에서 C를 살펴보게 되면 자 2분의 4 그렇죠? 3000으로 운동하는 애 평균 내준 거 그럼 여기서는 얼마냐면 5P하고 4V죠? 그래서 5P 그 다음에 4V에서 어떻게 변했냐면 최종 5P에서 8V 5P에서 8V로 변했네요. 그렇죠? 바로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18에다가 93, 27 그쵸? 그래서 여기는 27 PV가 되고 자 27 7 좀 써. 7 PV 자, 요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20하고 40이니까 20에다 10에다 30 그쵸? 그래서 30이 되는 거 30 PV가 됩니다. 요것도 몇 분의 몇이면 30 밑으로 깔아주면 얼마? 3으로 약분하면 10분의 9가 되겠네요. 10분의 9배 이것도 맞는네요. 됐죠? 계산 문제라니까요 이거는요. 다 이게 주어졌잖아 값들이. 흡수한 열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흡수한 열 에너지는 뭐예요? 얘들 지금 쉽게 말하면 일한 거, 운동한 거하고 살찐 거랑 합쳐주면 먹은 양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요 녀석 둘이 지금 AB 과정이니까 6하고 27 더하면 얼마? 33. 최종 먹은 게 33 되는 거죠. Q 우리가 이제 A에서 B까지 한 게 33 PV가 되는 거고 그다음 QB에서 C까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QB에서 C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얘네들은 요 녀석 둘이니까 운동한 거랑 살찐 거랑 합치면 50이 되겠네요. 50 PV. 그래서 요거 또 이렇게 비율로 나타내면 50분의 33 이것도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D굿도 맞는 거.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D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은 M몰의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 상태가 AB를 따라서 변할 때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AB는 등압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장 매력적인 게 이거라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희한하게들 어떻게 배웠는지 공부했는지 이것만 보이면 온도만 보이면 다시 PV 그래프로 바꾸느라고 그냥 가장 매력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첫 단원 공부할 때도 온도부터 배웠죠. 그게 이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물리량의 온도예요. 굉장히 멋진 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온도부터 배운 거야. 그 쓸데없이 무슨 뭐 온도계 나오고 그게 온도계 무슨 그 화씨온도 섭씨온도 바꾸고 이건 쓸데없는 건데 이 온도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물리량이라니까. 이 기체들의 에너지 상태를 한 번에 숫자 하나로 표현해주는 평균 에너지량을 나타내주는 기가 막힌 숫자예요 이게.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요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B 과정에 대해서 옳은 거 골라 그래서 우선 받은 일을 물어봤어요. 외부로 또 받은 일. 자 그럼 우선 현재 A의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자고. 자 이렇게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뭐 검은색으로 할게요. 자 A 상태 가장 획기적인 뭐 한마디로 얘기해 주면 얘 그냥 ET0 상태라는 거예요. 되겠죠? 근데 이때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부피가 EV0니까 이때 압력을 우리가 뭘로 표현하자? 그냥 여기 딱 계산하기 편하게 이걸 P로 하자. 요 압력을 P로 한다는 거는 이건 뭐예요? 내가 정한 거예요 우선은. 됐죠? 그럼 B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거 뭐? 그렇지 T0라는 거야. 근데 이때 문제는 부피가 V0래. 아하 그럼 여기서 뭐가 되면 돼? 여기 압력은 똑같이 뭐? P가 되면 되죠. 그래 이 값을 만족하잖아요.
2 들어가 있는데 2 들어가 있고 여기 1 있는데 그냥 1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뭐 P 상태. 그래서 이게 증명되잖아. A에서 B로 가는 게 P에서 P니까 압력은 동일하죠. 압력 동일하잖아. 그래서 등압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볼게요.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E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이 E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구하면 되지. E는 어떻게 되냐? 압력은 변하지 않았어. A에서 지금 B로 가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부피 변화가 어떻게 변했어요? EV0에서 어떻게? V0로 바뀌었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받은 일의 양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V0. 요게 이게 받은 일. 양만 따지면 뭐 마이너스는 필요 없는 거고. 요게 되는데 문제는 요 P라는 녀석이 있잖아요. 요 P라는 녀석이 그냥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정해버리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 P로 나타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 P라는 녀석을 다른 어떤 물리량으로 좀 바꿔줘야 공식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내용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P라는 압력에다가 그 다음에 VO라는 압력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된다? nRT0가 돼야 된다. 지금 요 B상태 살펴보죠. B상태. 이해가죠? 그럼 우리가 P라는 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 P라는 녀석은 어떻게 nRT0에서 V0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거기다 요거 대입해주면 V0 삭제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nRT0가 되죠. 그쵸? 그래서 nRT0 뭐 마이너스는 뭐 신경 안 쓰게 되면 요거 잘못됐죠? 뭐 V도 있고 뭐 지금 뭐 엉망이에요 여기. 그래서 nRT 이게 지금 n몰이기 때문에 n으로도 그대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기체 내부 에너지 물어봤어요. A에서 B에서 2배이다. 자,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2분의 3에 또 이거 하지 말라니까. 가장 매력적인 지표가 여기에 주어져 있었다고 여러분들. A 얼마? 내부 에너지 ET0였어. B 얼마? T0였어. 여기 보이잖아. 그 얼마? A가 2배지. 2배. 됐어요? 이런 겁니다. 자, 기체가 방출한 열량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기체가 방출한 열량. 자, 요거는 우선은 계산을 좀 해보게 되면 열량이라는 것은 우선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에서 압력은 P로 동일하죠. 거기서 어떻게 됐냐면 2V에서 V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V0로 2V0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V0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받은 1이라는 것은 여기서 받은 1을 받은 거잖아요. 그쵸? 그거 구했단 말이야. 그게 얼마로 구했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이너스 PV0로 구했다고. 물론 이걸로 해도 돼요. 근데 여기 이제 PV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걸로 쓴 거예요. 자, 그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마이너스 보니까는 2분의 3 PV0만큼 내부 에너지가 줄은 거지. 그쵸? 2를 받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마이너스 PV0가 있기 때문에 토탈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2분의 5 PV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PV0 대신에 뭘 썼냐면 nRT를 썼기 때문에 여기다 nRT0를 써주게 되면 2분의 5의 nRT0 그대로 나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을 해석하면 이거 살찐 양, 그 다음에 1 받은 양 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토해낸 양이 이만큼이다. 열을 토해낸 양이 방출한 게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들이 다 그거를 얘기해요. 마이너스들이 이걸 방출하는 총 에너지 양, 열량을 얘기한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도 맞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는 일정한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 들어있는 단열 실린더에 열을 가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먹여주는 과정 얘기하고 있고요. 색깔 바꿔서 자, 그림 나는 A 상태 기체에서 열량 Q0를 가했을 때 그래서 여기가 Q0 다시 빨간색으로 다시 해야겠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Q0라는 거를 이제 먹여주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AB로 변했고 B 상태에서 고정핀으로 피스톤을 고정하고 이제부터 이제 운동 못 시키게 하는 거고 실린더에 Q를 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부피 변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구체적인 설명 안 해줘도 이제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Q를 가했다. 그러니까 B에서 C 과정은 여기서 이제 Q를 매겨준 거지. 그랬더니 상태가 B에서 C로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AB 과정은 등압 과정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BC 과정은 등적 과정 이제 뭐 다 사족이 되는 건데 Q를 구해라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계산을 하라는 얘기네요. 값을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요. Q0 때는 부피가 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압력이 일정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먹은 Q0 먹은 거에서
일부는 운동하고 나머지가 살로 갈 거고요. 그 다음 BC 과정은 Q0 먹어가지고 운동 하나도 안 해요. V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오로지 먹은 만큼 다 살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거 그냥 계산하라는 거니까. 자, 우선 Q0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Q0 먹고요. 얘는 일부는 운동하고 일부는 살찌니까 살찌는 양부터 한번 해볼게요. 2분의 3 해주고 나서 자, 처음 상태가 어떻게 됐냐면 P0 그 다음에 V0예요. 됐죠? 이게 사실 온도 그래프가 더 편하다니까. 온도하면 뭐 T0 딱 한번 쓰면 끝나는 거야. 자, 근데 B는 어떻게 됐냐? 뭘로 바뀌었냐면 P0에다가 2V0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한 양을 계산해야 되겠죠. 운동은 P0라는 일정한 압력, 즉 일정한 힘의 개념으로 얼마만큼? V만큼 밀고 나갔죠. VO에서 2VO만큼 밀고 나갔어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 그냥 해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PVO만 남죠. 여기서 이거 빼주면 그래서 2분의 3 P0 V0 이렇게 되고 이 녀석도 어떻게 되냐면 P0 V0만 남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때 총 먹은 양은 2분의 5 P0 V0 다시 해석하면 이만큼 먹고 요거 운동하고 나니 이만큼 살쪘어요. 그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엔 Q를 매겨줬어요. 근데 얘 운동 안 하거든. 100% 살로만 갑니다. 자, 어떻게 가는지 보죠. 2분의 3에다가 처음 상태가 P0, 그 다음에 2V0인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3P0, 3P0, 그 다음에 V는 똑같이 2V0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변하냐면 P0에서 3P0로 가서 평균 내줘야 되는데 부피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죠. 그냥 EV0에서 다시 EV0니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찌는 부분, 그러니까 일하는, 운동하는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오로지 살찌는 양이 다 이제 열량이 되는데 계산해 보면 이거 2고요, 이거 6이니까 4만큼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거 4만큼 나오니까 계산해 주면 요 4에서 6 나오는 토탈. 그래서 여기의 값은 어떻게? 6 P0 V0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을 먹어서 이만큼이 다 살로 갔다. 6P0 V0.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때 이제 Q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6P0 V0 하면 되는데 그게 없다고. Q0로 나타냈네? 그럼 요거 관계. P0 V0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뽑아내면, 자, P0 V0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5분의 2에다가 Q0로 나타냈으니까, 그 녀석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Q라는 녀석은 토탈 어떻게 되냐면 5분의 여기 지금 6이니까 12 그 다음에 Q0 이렇게 되면 되겠죠. 없습니까 이거? 5분의 여기 있네요. 3번 5분의 12 Q0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입니다. 되겠죠? 예, 좋습니다. 자, 14번입니다. 그림 가는 일정량의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와 상태가 5에서 각각 A, B, C로 변할 때 이 상태에서 A로 변하고 B 변하고 C로 변할 때 그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가의 몰수가 같은 동일한 상태의 단원자 분자니까 똑같은 애예요. 그러니까는 뭐 얘가 더 무겁니 마네 뭐 이런 거 또 다른 애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고 기체 상태가 P인 상태에서 D로 변할 때 부피와 절대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O하고 P에서의 지금 현재 상태, O하고 B의 현재 상태가 ET0로 똑같다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줬어요. 이 T라는 거, 이 온도가 가장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상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얘도 ET고요. 얘도 ET예요. 근데 이제 O인 상태를 보게 되면 얘는 ET0인데 문제는 이때 EP0랑 EV0로 주어져 있죠. 즉 EP0 그 다음에 EV0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EV0. 그럼 이 P 상태 한번 볼래요? 이 P 상태. 이 P 상태를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EV0인데 여기는 뭐가 주어져 있어요? EV가 주어져 있죠. EVO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P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압력. 이때의 압력, 주어지지 않은 여기 T하고 V만 주어져 있는데 압력이 얘도 EP0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얘가 EV0 됐을 때 똑같은 ET0라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됐죠? 됐어요. 이게 중요한 조건 다 준 거예요.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O에서 A 과정과 O에서 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물어봤어요. 온도 변화량 물어봤는데 문제는 여기 A하고 B하고 지금 이렇게 한 칸씩 똑같이 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고 해가지고 그냥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값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좀 주의하세요. 그래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우선은 지금 A 과정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A 과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2분의 3에다가 사실 뭐 둘이 비교한 것을 이제 굳이 안 쓰면 되는 건 이제 2분의 3 같은 건 안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우선 현재 상태가 이 상태. 그렇죠? 원래는 ET0. 그러니까 T가 주어지면 그냥 ET0에서 얼마큼 온도 변화냐 해서 되게 편한 거라니까 이게. 근데 이게 안 주어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EP0 그다음에 EV0 상태에서 어떻게 변했냐면 3P0랑 V0 3P0, V0로 변한 거 얘기하고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 B 상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B 상태는 2분의 3에다가 여기 똑같이 2P0 그 다음에 2V0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봐보세요. 3P0랑 3V0니까 값이 확 차이 나잖아. 3P0랑 3V0 이렇게 3V0 3V0 됐죠? 그럼 이 차이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요거는 그냥 P0, V0 나오죠? 그렇죠?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압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지 못해도 크기만 보면은 요거 나오고 여기는 9하고 4니까 얼마 나와요? 5P0, V0가 나오죠. 뭐 2분의 3 뭐 똑같이 뭐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같다 그랬으니까 잘못된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C에서의 기체 온도를 물어봤어요. C에서의 기체 온도. 자, C점이 어디냐면 여기인데 이때 C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C점의 상태를 보게 되면 이때는 온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P0랑 3V0 P0랑 3V0 문제는요. ET0라는 게 4, 자 ET0라는 게 4P0 V0니까 P0 V0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2분의 1 T0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럼 P0 V0가 2분의 1 T0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죠. 값을 쓰게 되면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이 아니고 2분의 3 T0가 돼야 되겠죠. 2분의 3 T0 맞는 내용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OB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 O에서 B로 갔을 때 외부에 한 일과 P에서 D 과정, P에서 D 과정에서의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4분의 5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선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O에서 B로 가는 거니까 처음 압력이 2P0죠. 그쵸? 2P0에서 그 다음에 압력이 요 B로 가정하니까 3P0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변하는 과정이니까 이제 압력이 변하는 과정이니까 평균 내주고 거기다가 부피 변화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2V에서 3V로 변했네요. 그래서 2V0에서 3V0로 변했다. 요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에서 D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자 W, P에서 D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압력이 있잖아요. 압력이 지금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죠. 근데 이게 변하지 않았어요. 일정이에요. P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는 PV는 NRT 한번 계산해 보면 자 P라는 거 자 PV는 해가지고 요 P점 상태를 보게 되면 2V5죠. 그게 NR 생략하고 T가 ET0예요. 다음번에 보게 되면 그 다음 압력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제 3V0로 변했을 때 3V0로 변했을 때 이때 NR 3T죠. 그러니까 얘랑 같이 가잖아. 얘랑 2, 3, 3 같이 가니까 얘는 그대로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등압과정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P라는 거는 그대로 가는 상황에서 그렇죠? P라는 건 그대로 가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V0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3V0로 가는 거죠. 3V0로 가는 건데 이 P를 구해놨다고 아까 그게 얼마냐면 여기 구했던 2P0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바꿔 쓸 수 있어요. 뭘로 바꿔 쓰냐면 2P0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됐죠? 얘네들 양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5니까는 2분의 5에다가 1 변하니까는 자, 계산하면 2분의 5에 그 다음에 P0, V0 되겠고 요 녀석은 그냥 2P0에다가 V0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 어떻게 돼요? 이게 P0, V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 차이는 몇 배가 되겠다? 4분의 5배 맞네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전하가 완전히 충전된 축전기에 연결된 저항이 이상기체 들어있는 단열된 실린더 안에 놓여있는 것을 나타낸다. 배터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어서요. 전류 흐르게 되면 여기 열 공급해주겠다. 에너지 먹여주겠다 이 얘기예요. 전기로 먹여주겠다 이거지.
나는 가에 스위치를 닫았더니 단열된 피스톤이 천천히 이동해서 H만큼 올라간 후 정지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요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전기 넣기 전에.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실은 여기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기압이 존재하고 이 기체 내부의 압력이 사방으로 작용하는데 요 위판 피스톤에도 작용하겠죠. 그 기체 내부의 압력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지했어요. 근데 이게 올라갔죠. 올라가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떻든 간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또 다시 정지됐어요. 그럼 이때 피스톤의 압력 얼마가 돼요? 여전히 대기압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이해가죠? 그런데 이게 균형을 맞았다는 얘기는 요 안에 있는 기체의 압력 역시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은 결과적으로 압력이 일정한 등압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등압 과정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먹으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Q라는 거를 먹여주면 그 중에 일부는 여기 이만큼 올리는데 H만큼 올리는데 E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살찌는데 쓴다 그래서 온도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E라는 거랑 온도 올라가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되겠죠.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압력은 일정하다는 거 우리가 이걸로 확인했으니까 PV는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압력 일정하죠?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 분명히 처음보다 부피가 늘었어요. 얘네들은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온도도 올라갈 것이다. 즉 이 그림에서 처음에 요 지금 요 부분의 온도를 T라고 하면은 요걸 이제 T가라고 하고 요걸 T나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T나가 온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T나가 T가보다 온도가 높다라는 사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도 알 수 있어요. 거꾸로 얘가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요 사정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나가 온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부피 나가 부피 가보다 클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거꾸로 이제 문제를 묻는다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를 가지고 한번 기억부터 볼게요. 가에서 나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은 등온 과정이 아니라 무슨 과정? 등압 과정입니다. 등압 과정. 그래서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니은 이상기체에서 내부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온도는 나가 더 크다. 그래서 가가 더 작다고 맞는 내용 되겠네요. 됐죠?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했던 내용, 그 내용 되겠고요. 자, 디귿인데요. 가에서 축전기의 급한 사이를 넓히고 스위치를 닫으면 피스톤이 올라간 거리는 H보다 어떻게 된다? 커지냐 작아지냐 물어봤는데 이건 사실은 좀 전기회로적인 그런 지식인데 급한을 넓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전류가 더 많이 흐르죠. 전류가 더 많이 흐르니까는 열 에너지 공급 더 되니까 어떻게 돼? 온도도 더 올라갈 거고 살도 더 찌고 어떻게 일도 더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더 H보다 더 커진다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배터리라 그랬잖아요. 배터리는 이러한 전하들이 충전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얘네들이 가지 못해 꽉 잡고 있어. 사실은 지금 이 마이너스라는 애가 제일 좋은 방향은, 자, 이거 이제 우선 그리지 않을게요. 요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다들 이렇게 이동해서 전자들이 쉽게 말하면 요 원자핵과 붙어서 중성되는 걸 원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이게 배터리 원리야. 이 사이에 이 간격을 벌려놓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어 미치겠어. 못 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이 상황을 유지한 상태에서 회로를 연결해 주니까 갈 수 있는 길이 생겼네? 갈 수 있는 길이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전자들이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저항을 거쳐서 돌아가면서 여기서 에너지, 저항한테 에너지 뺏겨 먹고 그 다음에 가서 중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전자들이 여기로 다 돌아오게 되면 이제 건전지가 이제 방전된 거지. 다 쓴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배터리 개념이에요.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그때 전류의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게 여기 무슨 얘기냐면 축전기의 급한 사이를 넓힌다는 거는 축전기 용량을 이제 쉽게 말하면 줄인다는 얘기인데 공식 생각 안 나도 풀 수 있다니까. 이미 얘네들 충전을 해놓은 상태야. 근데 얘네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아까 선생님 그린 것처럼 얘네들이 우선은 가고 싶은데 길이 없거든. 여기를 통과 못해. 그래서 얘네들이 꽉 잡혀 있어. 이해 갑니까? 근데 이걸 벌려놨어. 아니 좀 그림을 이걸 벌려놓은 거야. 이거 선생님 물리원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벌려놓게 되면 이 꽉 잡혀있는 것들이 약해지지. 약해진 거 어떻게 돼서
한 번에 더 많이 얘네들이 풀릴 수 있는, 그러니까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돼? 얘들이 이게 꽉 잡혀 있는 상황이 없어지기 때문에 얘들이 풀려져 가지고 더 많이 이동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전자들이 전류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전류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당연히 열이 더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온도 더 올라가고 일을 더 많이 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 전하량, 이 전하량이라는 것도 이제 에너지 개념은 Q를 쓰는데 이 Q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색깔 좀 다르게 쓸까? 이 전하량은 뭐 여러분들 그 축전기 용량에다가 이 전차 이걸로 계산해 주잖아. 근데 여기 지금 충전돼 있는 전하량은 더 충전한다, 뭐 충전한 게 방전됐다 이런 얘기 없기 때문에 이건 일정하거든. 지금 일정한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보면 급한 사를 넓힌다는 얘기가 이 축전기의 이 용량, 용량을 줄인다는 얘기거든. 그럼 무슨 얘기야? 이거 일정한 상황에 이렇게 줄면 얘가 커지잖아. 전압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 전류 많이 흐른다는 얘기야. 이게 뭐 필요 있어? 아이고 옛날에 보니까 뭐 애들 중에 무슨 학원 다니는 애들이 뭐 코주부 이렇게 못 산다 못 살아. 아유 참 그거예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은요. 쉽게 말하면 고성능 배터리를 하면 그 안에 전기 많이 에너지 저장 많이 하는 거잖아. 이게 축전기가 사실 용량이 큰 거면 대용량 배터리면 많이 저장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전압을 많이 걸어줘 가지고 충전을 많이 시켜 놓으면 어떻게 돼? 이거 충전 많이 시켜 놓으면 전압 많이 저장된다. 이게 무슨 코주부야. 하여튼 못 살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좀 우리가 이제 전기적인 요소, 사실 연력하고 이제 이게 퓨전된 문제라서 되게 좋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물리원에서 했던 내용,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만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 좀만 고민해보고, 축전기가 배터리라는 사실만 알면 이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열어보면 이렇게 배터리 이렇게 납작하잖아. 이렇게 그거 두 판 돼가지고 거기에 절연체 집어넣어놓고 이거 밀봉시켜 놓은 게 이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뭘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늘 쓰는 거라고 이거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니은만 정답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다음에서 또 전기배에 대한 내용 선생님이 뭐 전기장, 자기장 자세히 설명 드릴 테니까, 근데 뭐 지금 요 개념을 한번 잡고 넘어가세요.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노 열기관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했지만 항상 이상기체 순환 과정에서 카르노 열기관은 이상적인 기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상적인 기관. 먹인 대로 그냥 일하는 거. 그걸 여러분 초점 맞추면 되게 쉬워요. 이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라 되어 있는데, 우선 두 개의 등원 과정이 있어요. 이 등원 과정이라는 건 살찌거나 살 빠진 거 없으니까 여기서 보세요. 먹여준 만큼 다 뭐? 일하는 애야. 그래서 이 두 과정은 보게 되면 먹인 만큼 일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게 분명히 먹인 만큼 일만 하면 되는데, 자 여기 지금 A 과정 이렇게 해서 일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2, 3, 4 과정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과정이 없으면 연속적이질 못하다는 거지. 자, 피스톤에다가 여기다 놓고 여기다 이제 뭐 가스 같은 거 넣고 아니면 뭐 저 가솔린 넣고 폭발시키면 얘가 이제 축 연결돼 가지고 바퀴가 연결돼 있으면 얘가 이제 크랭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팡 터지고 나서 멈추면은 그것밖에 안 되니까 다시 압축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나머지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 등원 압축 과정이 바로 그 내용인데, 어떻든 이제 여기서 일을 받으면서 그만큼 W3만큼의 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일을 하고 여기는 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거는 W3가 없으면 되는 거지. 여기 에너지 안 쓰고 다시 돌아오면 좋겠는데, 문제는 어떻게 된다? 이게 이게 실질적으로선 얘가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단열 과정이라고 보이는 부분 있죠. 색깔을 통일을 할 걸. 이 단열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단식 과정이잖아요. 그 여기서 팽창하고 압축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하면 살 빠지고 여기 살 빠지고 여기는 올라오면서 살찌는 과정인데, 이 부분들은 다 얘네들끼리 상쇄가 된다고. 살찌고 빠지는 거는 이상적이기 때문에 찐 만큼 거기서 다시 돌아오면서 빠지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일에서는 전혀 관련 없는 부분들이야. 이 부분하고 이 부분들. 이해가죠? 됐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요거를 살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요거 한번 더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일의 양은 그래프로 봤을 때는 A에서 B로 갈 때 2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면적,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밑면적, B에서 C도 이제 부피는 팽창이니까 이제 이만큼의 밑면적이 이런 거고, C에서 D, 그 다음 D에서 갈 때는 2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빠져요. 전체 면적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C하고 D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는 또 이만큼 2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토탈적으로 우리가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이 그래프 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얘가 하는 일은 여기 면적, 그쵸? 요 그래프 안에 네모 면적이 실질적으로 한 1의 양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W2와 W4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 살찌고 살 같은 부분은 사실 결과적으로 똑같아서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상쇄된다. 얘는 찌고 빠지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팽창이니까 찌고, 그 다음에 여기 압축되니까는 아니지, 팽창이니까 여기가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수축되는 거니까 얘가 찌는 건데, 얘네들의 양은 똑같기 때문에 없어진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계산 안 해봐도 되는 게, 잘 봐봐요. 요 라인 곡선에서 온도가 예를 들어서 A에서 B 과정이 T1이고 그 다음 C에서 D 과정이 T2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그 W2라고 돼 있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B에서 C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이 W2라는 거는 T1에서 T2로 가는 거고, 그 다음 W4라는 건 D에서 A로 가는 과정이거든. D에서 A로 가는 과정, 단원의 압축 과정.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T2에서 어떻게 돼? T1으로 가기 때문에 양은 똑같아요. 부호만 반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얘들 어떻게 돼? 상쇄가 돼 버린다고. 그리고 같은 상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 한 번의 사이클 과정에서.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W1에서 W3 뺀다 해서 이 안의 과정이 바로 이건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원 과정 있죠. 이 등원 과정. 여기서 우선 Q1이라는 에너지를 먹어요, 얘가. 우리가 가솔린 폭발시켜줬을 때. 그 다음 여기서 지금 나올 때 이 Q2라는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게 0이면 최고라니까.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저열원의 온도가 0이 돼버리면 최고인데 이게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솔린 엔진은 엄청 뜨거워진다고. 뜨거워지지 않고 차가운 상태 그대로 하면 그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있거든. 이거는 여러분, 이 가솔린 엔진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핸드폰도 전기 에너지가 뜨뜻해지면서 쓸데없이 지금 지가 온도 올라가면서 열 에너지로 지금 에너지 쓰는 거거든. 그것만 잡아줘도 배터리 수명 엄청 늘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24시간 한 번 충전해서 24시간 쓸 수 있는 거 48시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지가 뜨거워지거든. 이 Q2라는 거가 0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W3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봐봐. 이라는 게 지금 Q1 먹어가지고 W1만큼 했다. 이거 100%야, 100%. 근데 문제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W3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W1에서 W3를 뺀 만큼이 실제로 일한 양이 되는 거고, 그거를 총 먹은 거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일의 효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한 일은 요거 빼주는 거다. 요 과정, 여러분들 요 과정 한번 살펴보면 되고, 효율은 결과적으로 요거잖아요. 요거 나타내게 되면 W1에서 먹은 거에서 실제로 쓸데없이 쓴 거, 우리 입장에서 그거 계산해 주는 거니까 열 효율은 요게 맞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카르노 열기관 같은 경우, 스털링 엔진 같은 경우 이상적인 열기관이라는 게 포인트 하나고, 그걸 가지고 요 문제 좋은 문제거든요. 요거 한 번만 쫙 정확하게 기억해 두면 아마 이거에 대한 문제는 틀림없을 거예요. 자, 이제 1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복도에서 어떤 학생 한 명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난동을 피워서요, 선생님 마취총으로 진정시키고 왔습니다. 자, 17번 문제인데요. 그림 1몰의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 상태가 A, B, C, D, A를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나타낼 때 압력과 부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됐죠? 자, A, B는 등압 과정 돼 있고, C, D는 등적 과정, 그 다음에 B, C와 DA는 등원 과정, 이런 이제 사족도를 붙여놨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돼 있는데요. 자, 우선 기억부터 볼게요. A,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 그 다음에 C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의 2배이다 라고 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우선 볼게요. 지금 Q 전체적으로 이제 먹은 양, 흡수한 거랑 뭐 방출한 거를 살펴보는 거니까 A에서 어디까지냐면 B 과정 살펴봐야 되겠죠.
자, A에서 B 과정인데요. 우선은 여기 내부 에너지는 요거 우리 기체들이니까 3차원 가는 놈은 평균 내주고 난동 피우는 놈들을 이제 계산해 줘야 되겠죠. 처음 상태 P0, 그 다음에 V0였어요. 그래서 P0, V0. 그쵸? 얘가 어떻게 변했냐면 B로 갔을 때 P0는 그대로고 V만 2V0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2란 거는 P0라는 거는 그대로 압력을 유지하면서 얼마만큼 부피를 밀고 나갔냐면 V0에서 2V0로 밀고 나갔습니다. 됐죠? 그럼 요거 계산을 해주게 되면 바로 계산하죠. P0 V0니까 요거 차이가 2분의 3의 P0 V0에 요거 또 PV0죠. 더하기 P0 V0 이렇게 되니까 그죠? V0만큼 변했으니까 요 계산하면 2분의 5 P0 V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Q에서 C에서 D 과정이죠. C에서 D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녀석도 지금 2분의 3이에요. 근데 C 과정에서 여러분 보면 지금 B 과정하고 온도가 똑같잖아. 이 B 과정하고 온도가 똑같다고. 그래서 B 과정 어떻게?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되죠. 우리가 했던 거. P0, 2V0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P0, 2V0.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는 D로 변했는데 D는 A랑 똑같죠. 그 A는 이 녀석이라고. 이때 온도가 요거란 말이야. 그래서 P0, V0로 변했다. 이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압력은 지금 압력이 변하고 있어. P0에서 얼마 떨어질지 몰라. 근데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부피가 변화했기 때문에 이 일부분은 사라져 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2분의 3에다가 결과적으로 P0, V0니까 얘는 얼마? 그렇죠. 2분의 3에 어떻게? 근데 이게 마이너스 쓸까요 그냥? 마이너스 쓰면 마이너스 2분의 3에 P0, V0 해가지고 얘는 1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토해내는 거지. 1을 받은 게 아니라 열량을 토해내는 거고 얘는 열량을 먹은 거고. 그래서 지금 이거 계산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야? 열량이 2배라고 했는데 2배 아니죠? 몇 배입니까? 이거 계산을 2 없애주면 3분의 5배 되겠네. 3분의 5배 정도 우리가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BC 과정에서 이제 기체가 한 일은 기체가 흡수한 열량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기체가 한 일은 그 다음에 기체가 흡수한 열량과 같다라는 문제인데 BC 과정은 등온 과정이니까 살이 하나도 안 찌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먹은 만큼 일한다. 이거기 때문에 이건 같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제 바로바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체 엔트로피는 A에서가 D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A 같은 경우는 부피가 V예요. 그렇죠? D에서는 부피가 4V예요. 그럼 부피가 증가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게 더 자연적이에요? 부피가 이렇게 있다가 늘어나는 게 지금 자연적이에요?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부피가 줄어드는 게 자연적이에요? 여러분 방귀 생각해봐. 방귀 끼면 퍼지지. 다시 이렇게 모여져? 그게 어딨어. 이게 지금 기체가 지금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A보단 D가 더 엔트로피가 큰 상태입니다. 큰 상태. D가 더 A보다 엔트로피가 큰 상태 해가지고 이게 디귿이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센스 있게 체크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 C 값하고 C의 압력, 그 다음에 요 D의 압력도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얘네들 상태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지. 우선 A의 온도와 D의 온도는 똑같다는 거 알죠? A의 온도가 얼마냐면 P0, V0예요. 자, A 한번 쓸게요. A는 P0, V0. 근데 얘랑 똑같은 게 뭐냐면 D점이에요. D점. D점은 어떻게 되냐면 모르고 압력은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기가 4V0가 되니까 이 지금 P라는 건 얼마가 되면 됩니까 여러분들? 4분의 P0면 되는 거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B. 요 B점에 대한 온도는 어떻게 되냐면 P0 그 다음에 2V0가 되는 거고 이거랑 똑같은 점이 이제 온도가 똑같은 게 C점이거든요. C도 이 부분은 몰라. 압력은 모르지만 부피는 4V0가 되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가 2분의 P0. 즉 여기가 2분의 P0, 2분의 P0,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P0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걸 통해서 구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기서 이거를 직접 여러분들 구해가지고 대입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럴 필요 없는 게 지금 여기 C점의 온도가 B점하고 똑같기 때문에 요거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D점의 온도가 A점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구해가지고 직접 계산을 해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17번까지 마무리했고요. 18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상기체 부피변에 대한 가설 설정의 내용이다. 밸브로 나눠진 단열 상자의 한 부분에 일정량의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가 들어있고요. 다른 부분은 진공 상태예요. 밸브를 열었더니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상기체 부피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 가설을 설정했어요. 여기가 양이 많고 여기가 적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균형 맞을 때까지 그냥 얘들이 이동하겠죠. 이게 뭐예요? 확산이에요, 확산. 확산으로 일어나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에너지 상태가 뭐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상기체 부피는 밸브 열기 전, 이상기체 부피는 밸브를 열기 전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여기 그대로 있다는 얘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공포지, 그렇죠? 근데 이상기체 부피는 밸브를 열기 전보다 증가한다. 퍼져가지고 이 얘네들이 차지하는 부피는 커질 거란 말이죠. 되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자, 가가 잘못된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력학 1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있을 때 모여 있는 거는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그렇죠? 에너지가 균형이 맞아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요거대로 한다는 얘기는 1법칙이 아니라 2법칙이죠.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가 오른 경우 이상기체가 한 일은 0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상기체가 한 일이 0이에요, 여러분들. 자, 요거 선생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자연적인 확산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연력학적인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선 우리가 연력학적인 과정을 볼게요. 먹은 거 중에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일부는 일하고 운동하고 나머지는 살찐다. 이제 요거잖아요. 내부 에너지 올린다. 이제 요 상황인데 요걸 보세요. 우선은 요 상황에서 먹여주는 거 없죠. 이거는 자명합니다. 뭐 에너지 투입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막 밸브를 밀어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선생님 여기 보면 어쨌든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일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지금 내부 에너지 변화, 요 내부 에너지 변화를 살펴볼 건데 내부 에너지는 뭐 2분의 3인데 신경 쓰지 말고 PV지. 근데 자연적으로 얘가 커지죠. 자연적으로 커짐으로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 얘가 같이 떨어진다고. 부피가 더 커지게 되면 더 이게 막 확산돼서 더 커지면 압력은 더 희박해지기 때문에 더 떨어져. 그래서 얘 변화가 없어. 응? 얘 변화가 없다고. 그럼 얘도 없고 얘도 없으니까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추가를 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라던가, 그러니까 압력이 무슨 일전해서 막 등압 과정 배웠잖아. 얘는 그대로 있는데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때는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막 이 짓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자연스럽게 얘가 커지면서 어떻게 된다? 그만큼 얘가 희박해지니까는 얘들의 뭐 압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얘가 더 커졌어. 그럼 얘는 더 줄어. 그래서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변화 없고, 변화 없고, 변화 없고. 일도 안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자연적인 상황은 이게 커지면서 이게 떨어지는 건 자연적인 상황이죠. 요게 바로 연력학 2법칙에 해당하는데 이건 일어나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거꾸로는 부피가 줄어서 압력은 커져도 이 변화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거는 변화는 없지만 이거는 이게 방향성이라는 거야. 부피가 커짐으로 해서 압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적인 거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야. 그런데 부피가 줄면서 압력이 커졌다 해도 내부 에너지 변화는 똑같이 마주갈 수 있지만 이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나지가 않는다. 이게 연력학 2법칙이에요. 응? 방귀를 꼈더니 방귀가 막 모여가지고 한 점에 모인다. 그래서 압력이 세졌다. 이런 건 없어. 방귀를 뀌면 자연적으로 퍼져나가서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 괴로움을 선사한다. 이거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이것만 무작정 하다 보면 부피 커졌으니까 일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그래서 자연적인 확산이라는 것은 절대로 연력학적인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됐나요? 0이 맞고요. 그 다음 민수. 나가 오른 경우 연력학 2법칙에 의해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 밸브 열기 전보다 증가한다 해서 부피 증가하는 건 맞죠. 부피 증가한 건 맞는데 이게 지금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는 것도 맞거든요. 선생님 요거 설명한 게 이거네. 그렇죠? 근데 이건 2법칙이 아니라 1법칙이죠. 요게 이제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요거는 1법칙에 해당하는 거니까 옳은 말을 한 거는 0이만 이렇게 고르면 되겠어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열 에너지 수능 3점 테스트까지 다 해봤는데요. 좀 많이 연습하면은 여러분들 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연력학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트라우마를 가진 친구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먹고 운동하고 뭐살 빠지고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그냥 내부 에너지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물리하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 있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그 동화 같잖아. 그쵸? 뭐 운동하고 살 빼. 근데 이게 그 내용이 맞아. 너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 남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운동하고 살 빼고 이런 거는 그냥 선생님만의 선생님의 얘기 방식이니까. 여러분이 표현할 때는 아 이거 내부 에너지 증가하잖아. 아 압력 일정하고 막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또 만나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의 강쌤 이광재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